한국 화가 이호신. 이 땅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화폭에 담아온 그가 꼭 남기고픈 풍경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선비정신의 산실, 장성 피람서원입니다. 필암이라는 의도 우리 문사들이 갖고 있는 서원의 이름 같기도 하고 선비들의 정신이 묻어나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의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어서 또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실용이 돼야 된다. 서원은 배움을 넘어 시대를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실천의 공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임진왜란 때에는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들이 모두 호남 출신이었습니다.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이 배출된 것은 우리 호남에 훌륭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문에 정진하고 배움을 실천하고자 한 선비들을 배출한 호남의 서원. 그 중심에 전남 장성이 있습니다. 학문은 장성만한 곳이 없다는 문부려 장성. 산이 높고 물이 깊은 장성은 학문이 높기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서원은 교육과 더불어 선현을 모시는 공간입니다. 봉암서원에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취향제가 열렸습니다. 올해 봉암서원의 취향제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망암의 유지를 따르는 군인들입니다. 오래 뵙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변희중님께서 개발하신 화차를 기념으로 저희가 임진왜란 때도 잘 승리를 이끌 수 있었던 기념이 되었었는데 그걸 인연으로 포병학교에서는 변희중님의 업적을 기려서 대대 명칭을 변희중 대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 승리의 숨은 주인공 망암 변희중. 학문이 깊어 율곡이이가 각별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후손과 지역 유림 100여 명이 모여 그의 호국 충절의 뜻을 기리고 있는데요. 후손들이 여전히 서원과 선비들의 정신을 쫓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배양하고 있는 망암공의 철학이 학문을 하는 것은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거든. 보고 듣고 배우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학문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분명한 철학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장성군 황룡면에 자리한 피람서원은 남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원입니다. 하서 김인후를 배양한 장성의 피람서원은 현 시대의 서원의 가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백옥연 씨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피람서원은 한국 유학사의 중요한 공간이자 전남의 서원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 좋은 총괄을 하십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도의사 김성수입니다. 피람서원이 2019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전에보다는 더 많은 탐방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원 또 유림 문화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찾아준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리낌 없이 넓게 탁 트여 공평무사한 하서의 인품을 상징하는 공간 화견로. 열어놓고 전경을 한번 볼까요? 네. 화견로는 서원의 출입문이자 휴식 공간입니다. 학문의 전당인 서원에서 주변의 풍경을 관조할 수 있는 누각을 세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부만 치중하고 사서성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옹졸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여백에 이 자연을
스스로가 집어 넣어보는 그런 여유, 바로 얘기가 그런 여유의 공간. 유숙 공간이면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그런 천일 합일의 공간이 또 되겠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네. 이상 국가를 바로 배치된 평면에 자연까지도 스승으로 삼아 호연지기를 기르고자 한 조선의 선비들. 특히 하서의 뜻을 이은 호남의 선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호남 선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선비와 좀 틀려요. 너무나 정치에만 국한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서 선생도 정치보다는 자연에 또 어떻게 보면 학문의 후학정진에 네. 그런 어떤 뜻이, 하서 그런 뜻이 우리 호남의 선비들의 아마 전반적인 흐름이겠다. 하서의 위패를 모신 우동사. 하서는 호남에서는 유일하게 문묘에 종사된 동국 18연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가 호남 성리학의 거두로 추앙된 것은 절이와 인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학사상의 정수를 천명도에 남긴 하서. 하서의 학문은 그만큼 깊었고 우주와 인간의 심성을 담은 그 천명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조선 유학사에서 가장 최상의 긴 논쟁이 고봉기대서 선생과 퇴계 이황 선생의 사단 칠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는데, 그 시발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바로 이러한 천명도에 관한 그 이해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서는 뛰어난 성리학자만이 아니라 충직한 신하로도 이름이 높았습니다. 인종이 세자 시절 자신의 스승이었던 하서에게 내린 묵죽도입니다. 인종이 5살 위의 절친이자 스승인 하서에게 정표로 내린 묵죽도는 조선 군신 관계의 상징이 된 작품입니다. 인종이 어느 날 이 그림 한 포 갖다 드립니다. 선물합니다. 그림을 주는데 낙과는 화제는 선생님이 쓰시죠. 했을 때 이 그림을 이 동궁이 어떤 의미일까 했을 때 순간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이 그림 한 폭에 임금이 묻습니다. 나를 도와줄 신하가 굳거나 바위같이 굳거나 신하가 돼주시겠소? 하고 묻는 거예요. 바위에 솟아나 곧게 하늘을 떠받드는 대나무. 그것은 늘 위태로웠던 동궁 자신이었고, 하서는 기꺼이 대나무를 지키는 굳건한 바위가 되겠노라 화답합니다. 바로 이 그림 한 폭에 군신 간의 결의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하서의 절의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묵죽도의 이상은 끝내 실현되지 못합니다. 즉위 8개월 만에 세상을 뜬 인종. 그 석연치 않은 죽음에 세상은 침묵했고 하서는 시를 지어 한탄합니다. 임금이 돌아가셨으면 그 슬픔을 표현해야지. 어째서 너희들은 슬픔을 표현을 못하느냐. 그건 어떻게 보면 전국 유림들한테 내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강한 메시지예요. 인종의 서거 후 더 이상 벼슬길에 나서지 않은 하서는 해마다 인종의 기일이 되면 통곡하며 부당한 죽음에 저항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운 도학을 실천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속일 수 없는 양심의 바탕을 두고서 온전한 인간의 어떤 인정의 세계를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도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올고듬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유학자가 하서 선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서의 가르침은 남도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봉암서원에서 배양 중인 망암 변희중은 28 나이에 대과에 급제해 관직에 오른 문관이었습니다. 학문의 요체는 행이다 하는 철학에 어떤 충실하신 분이거든요. 성리학과 실학의 가교 역할을 한 망암은 예학의 밝은 문신이자 화철을 발명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망암 선생 문집입니다. 네. 우리 이 망암집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화차도입니다.
이 화차도 하나가 그야말로 우리 조선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지난 2011년 변희중 화차는 각고의 노력 끝에 복원에 성공합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변희중 화차입니다. 와, 크기가 어마하네요. 420년 만에 위용을 드러낸 변희중 화차. 수레는 탱크처럼 육중하고 3면에 40개가 장착된 승자 총통은 기관총의 역할을 합니다. 14개의 군역을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승자총통 하나씩 시방 다 이렇게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방만 하더라도 210발의 탄원이 날아가게 되니까 가공 얼마나 위력을 발휘했던 것이죠. 임진왜란 당시 공포의 대상이었던 일본 조총의 대항마로 제작된 변희중의 화차. 최전선에서 한 번에 최대 8,400여 발을 쏘는 공격력을 자랑하는데요. 망함은 문중의 사제를 털어 제작한 화차 300량 중 40량을 행주산성으로 보냈고, 이는 왜군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던 조선군의 승리를 견인합니다. 변희중 화차는 태종 때에 이미 개발되었던 기존 화차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개선한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어벽을 설치를 한 것이 바로 가장 그 현지에서 가장 뛰어난 말하자면 아이디어입니다. 이 화차의 구조는 하나는 예를 들면 일반 밑에 쓰고 다니는 수레, 두 번째는 이 병사들을 보호하는 방어벽,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새로운 살상력을 높인 직사화기인 승자통통 장착, 이 세 가지를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이 망원공에 이 창제를 한 것이죠. 당시 많은 선비들이 입으로만 학문을 하는 것을 개탄하며 실사구시를 설파한 망함의 선비 정신은 여전히 큰 울림을 줍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행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변희중 선생의 선비 정신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시대의 지식인으로 자처했던 변혁기의 선비들은 어떠했을까요? 노사 기정진은 급변하는 조선 후기를 살아갔던 장성의 대표적인 선비입니다. 1876년 병인양요가 일어났을 때 병인소라는 상소를 올린 노사 기정진. 정치를 바로잡고 철저히 준비해 왜적을 물리쳐야 한다는 위정척사를 주장합니다. 노사 선생은 성리학의 6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정척사론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위정척사는 우리가 망국의 문전에서 자주민족 사상이라든지 조선 의병 사상사의 큰 기본 사상이 되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밀란이 일어났던 임술년. 노사는 도탄에 빠진 백성의 처지를 한탄하며 사회의 폐해를 없앨 5가지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호남 선비들이 그랬듯이 노사 역시 성리학뿐만 아니라 천문, 지리까지 깊은 경지에 도달했고, 이는 학문을 넘어 실천 정신으로 이어집니다. 사회를 개혁을 해서 부가 공평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양반들도 군대를 보내서 그야말로 국가의 공력을 좀 충실히 하자, 이런 개혁도 주장을 하셨고.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 노사의 의로운 정신이 깃든 고산서원. 40여 차례나 벼슬에 제수되지만 나가지 않고 오직 학문에만 정진한 노사로 노사학이라는 독자적인 이론이 정립됩니다. 40세 이후 완성된 노사의 독자적 학문에 600명의 제자가 그를 따랐습니다. 성리학의 관념론에서 벗어나 조선 후기 시대적 문제를 고민하며 몸소 실천한 노사 기정진. 그의 실천 정신은 손자 기우만, 종손 기사면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어져 동학운동 참여와 한말 의병을 탄생시킵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많은 호남인들이 이때 참여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 동학군들이 올라갔는데 놀랍게 노사 선생의 문인들도 많은 수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리가 뭡니까? 바로 그게 옳은 것이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게 옳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옳은 것을 따라야 가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고 세상을 살리는 길이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셨고 서원의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피람서원 청절당에 글 읽는 소리는 여전합니다. 추양제를 하루 앞두고 지역 유림들이 모여 강학을 연 것인데요. 스승님을 모시고 내가 오늘 공부한 사항을 쉽게 말하면 숙제를 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읽고 그 글에 대한 설명도 붙이고 또 그에 대한 선생님 답도 듣는 그러한 오늘 행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은 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이 이 현장에서 보여준 것이고 그 마음 속에는 훌륭하신 하서 선생님을 선모하는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은 한 구절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습니다. 글을 읽고 학문을 한다는 것. 그것은 옛 선비들과의 대화이자 세상에 대한 책무를 배우고 깨닫는 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도 정신을 쌓아 올린 장성의 서원들. 그 바탕에는 의와 예, 그리고 애민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더욱 간절한 인간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부조리함, 부당함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공감의 능력이 결국 우리 시대의 지식인이 가져야 될 크나큰 책무의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서원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비는 우리에게 사람이 산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